여러분, 난방비 폭탄,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 어느 분이나 난방비 폭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뭐 100%, 200%까지 난방비 요금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올리든 난방비 가스요금을 올리든 올린다는 것은 내가 떳떳해야 돼요. 내가. 다시 말해서 한국전력이 너무 과도하게 방망경영을 하는 것은 아닌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한국가스공사가 무식하게 경영하는 것은 아닌가. 방망경영에 낭비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부터 먼저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가스공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 대비 2022년 인건비 증가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5년 사이에 22.2%가 늘어났습니다. 22.2%.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느냐. 2017년에는 2,97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년이 지나서 3,633억 원이에요. 그야말로 22.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뭐 효율성이니 뭐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정부예요. 무조건 말입니다. 퍼주기 위해서 표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비정규직 제로라는 이야기를 내걸면서 말입니다. 가스공사도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엄청.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늘어난 인원 적정한가 봐야 되거든요. 적정한가. 적정할 리가 없습니다. 적정할 리가.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스요금을 선정을 할 때 이게 가스요금이거든요. 산업용 말고 주택용을 보자고요. 주택용. 주택용을 보면 말입니다. 2023년 1월 1일 날 메가줄당입니다. 메가줄당 18점 40원이 40전이 18.40전 18.4원 뭐 18.39원입니다. 정확히는 18.39원인데 이 가운데 말입니다. 이 가운데 원료비는요 15원 62전입니다. 그리고 공급비용은 2원 77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원료비는 도매가의 85%거든요. 공급비용은 15% 비중을 지금 차지하는 구조거든요. 이 15%의 비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건비 비중이. 2019년 5월에 메가줄당 2원 17전이었거든요. 2원 17전. 그런데 2022년 5월에는요. 2원 77전입니다. 2원 77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말입니다. 실제로 많이 늘어났으니 지금 공급 비용 중에 15%가 된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수도비 아닙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26년 지금 2023년입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12월 1일까지 계속 올라갈 거다. 심지어 메가줄당 57.401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산업용도 올라갈 겁니다. 산업용도. 그러나 지금 주택용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스공사에 이게 낭비 요소는 없는지
방방 경영은 안 하는지 이거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게 어느 정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저는 이거 반드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가스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료만.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보세요. 미수금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9조 원이에요. 9조 원.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포퓰리즘의 일환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여기는요.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무리하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게 가스공사의 가스요금을 뒤로 밀어준다는 것은요. 절대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비 올리기 전에 구조조정부터 먼저 하고요. 또 미수금을 제대로 받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1년에 1조 8천억 원이 2022년 4분기에 9조까지 늘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그 속에는 포퓰리즘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국민들에게 뜯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올바라야 된다. 내가 똑부러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요. 국민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올린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합리적인 판단, 또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도 수긍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 여겨가면서 먼저 채살깎기를 먼저 해야 된다.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도 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스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게 적자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충격파 커질 거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가스비에 대한 부담 더 커질 거 이미 각오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전기요금이 안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가스요금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있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세랑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거든지 절약이 최선입니다. 절약밖에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지 이 고물가 시대 또 고에너지가 시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